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물류가이사 학기의 동반자 이춘길.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여러분 이제 84강째 내용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지난 시간 우리가 봤던 내용 다시 한번 점검하시면서요. 이 84번째는 이제 뭐냐면은 양가로 4번은 물류체계의 효율화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물류체계예요, 체계. 그 체계는 뭔가 모르게 시스템이죠. 이거를 효율화시킨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가 물류체계까지 효율화시킨다면은 어느 정도는 물류는 이제 완성적인 단계로 접어든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기에서는 국가물류통합정보망 운영센터 여기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운영자라든가 또는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은 어찌 보면 이름이 참 길어요. 근데 이런 거에서 여러분이 뭐 실수하지 않고 뭐 시험 문제에서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운영자를 갖다가 뭐 다른 엉뚱한 이름으로 말하진 않습니다. 이걸 갖다가 하나의 용어니까 용어 자체로 그냥 이해하시면 되고, 이런 자우전 기관이라든가 운영자는 전자문서 및 정보처리 장치의 파일 기록에 있는 물류 정보를 자 기본적으로 얘기가 중요했죠. 2년 동안 보관해야 된다. 이거가 중요한 것이죠. 이 앞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2년 동안 보관한다. 그 2년 동안 보관한 게 뭐냐? 전자문서에 있어요. 정보처리 장치 파일에 기록되어 있는 물류 정보예요. 물류. 그리고 물류 정보를 뭐 전자문서라든가 정보처리 장치 파일에 기록되어 있는 물류 정보를 자우전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물류 정보를 2년 동안 보관해야 된다. 뭐가?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운영자라든가 단위물류 정보관 전담기관은 일단 2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보관을 해야 된다. 자, 여러분 우리가 간혹가다 뭐 CCTV 있잖아요. 여러분 CCTV가도요 기준적으로 어떻게 몇 개월이라든가 이런 보유 기간이 있잖아요. 그 기간 내에는 보관을 하고 있어야 된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2년 동안의 기간에 보관하고 있어야 된다. 자, 국회는 국토교통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국회는 물류표준화, 이미 물류표준화 우리가 아까 봤잖아요. 물류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자,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만약 필요하다면은 산업통상부 장관에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제정 또는 개정 또는 폐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건 아까 했던 거하고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국회는 산업통상부 장관에게 제정이라든가 또는 개정이라든가 또는 폐지를 갖다가 요청할 수 있어요. 자, 국토교통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및 산업통상부 장관과 협의하여 물류기업 및 화적업의 물류비 산정 기준 및 방법 등을 표준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즉 시행령이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기업 물류비 산정 지침을 작성해서 고시한다. 양가로 4번에 거기 나와 있는 이런 내용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자, 그런 내용을 갖다가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되고, 뭐 어쨌든 내용적으로 보면은 쉽게 보면은 뭐 어떤 반복해서 보는 거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사실은 어째서 그래서 물류체계 효율하니까 아까 앞에서 봤던 내용을 갖다 이제 거의 체계화 시킨 것이니까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고,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해양수산부 장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협의 표준전자문서 개발 보고 관련한다. 자, 그리고 국회사는 뭐랍니까? 표준전자문서 개발보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표준전자문서 개발보고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뭐가 한다? 국회사냐 한다. 자,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운영자는 또 단위물 전담기관은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문서 또는 물류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닙니다. 자, 뭐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를 해야 돼요. 근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문서 또는 물류정보를 공개해서 안 됩니다. 그렇죠. 어쨌든 정보 공개가 요즘은 굉장히 강화됩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아시겠지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개인에 대한 정보도 굉장히 갖다가 본인이 원치 않으면요,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면 범죄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정보를 갖다 다른 사람에게 그냥 아무 꺼리낌 없이 노출시키고 제공하면요, 굉장히 큰 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단지 뭐 할 때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가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전자문서 또는 물류정보를 갖다 공개하려는 때는 대통령을 정하는 이해관계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 자, 일단 그 사람들 동의까지 얻어야 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통령령경으로 정하는 경우를 갖다 제외하고는 전자문서를 물리적으로 공개해서는 안 해주는데, 공개를 하더라도 이해관계인이 있어요. 거기에는 물론 이제 여기에 이해관계는 크게 뭐 그 정보를 갖다가 안다고 해서 또 노출된다고 해서 크게 타격을 받을 사람은 아니고, 이런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걸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시도지사는요. 시도지사는 물류 공도와 촉진을 위한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해당 조치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또는 국회상과 자, 협의하여하고 물류 공동화를 추진한 물류 기업이라든가, 자, 물류 공동화를 추진하는 물류 기업이나 또는 화주 기업 또는 물류 관련 단체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건 뭐 모든 법에서 말 잘 들으면은 말 잘 듣는 기업에게는 사탕을 주겠다. 사탕 플러스 뭐까지 줘요? 음료수도 주겠다 이거예요. 그래도 그런 거, 그래도 화주 기업이나 물류 관련 단체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시도지사는 물류 공도를 촉진하기 위해서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미리 해당 조치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또는 산업통상부 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물류 공동화를 추진한 물류 기업이라든가 화주 기업, 이제 물류 공동화를 함으로써 뭐가 되니까 비용이 절감되잖아요. 비용도 절감되고 또 어찌 보면 서비스도 높아지니까 물류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을 다 할 수 있으니까 이런 혜택을 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내용으로 좀 여러분이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이렇게 나와 있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봅니다. 물류 공동화 및 자동화 촉진에서 거기에서 1087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물류 공동화와 자동화 촉진.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물류 공동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시범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자, 국토교통부 장관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물류 공동화. 이거 확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시범지역을 특별하게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지역을 갖다가 그래서 시범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시범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는 거.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요, 화주 기업이 물류 공동화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물류 관련 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하도록 공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 혼자 하지 말고 관련 단체가 있으니까, 왜? 그 사람들이 좀 더 전문성이 있다. 그러니까 너 혼자 하지 말고 그렇게 같이 한번 해보렴 하고 말해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물류단체와 공동으로 혼자 하지 말고 공동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가 있으니까 한번 해봐라. 왜? 아무래도 물류 관련 단체는 뭡니까? 협회예요. 협회라든가 뭐 정부 산하 기관이라고 보통 말할 수 있겠죠. 그런 단체하고 공동으로 추진하게 권고할 수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찌 보면 다 권고사항이에요.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 것이, 안 해도. 하면은 뭐예요? 말 잘 들으니까 사탕 주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해양수산부 장관은, 근데 여기서는 또 뭐가 있냐면은 이건 국토교통부 장관뿐만 아니라 해양수산부 장관도 똑같이 해요. 그리고 해양수산부 장관도 물류 공동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는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그리고 이건 뭡니까? 국토교통부 장관뿐만 아니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그래요. 국회가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국회가.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건 여기 똑같은 말이에요. 장관만 바뀌면 돼요.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물류기업의 물류 자동화를 위하여 물류시설 교체하는 경우는 필요한 자금. 자, 사탕 주는 것이에요.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건 뭐냐면은 물류기업이 물류 자동화를 위해서 물류시설을 교체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금을 공짜로 주는 게 아니라 뭐 절이라든가 이런 걸로 우선적으로 융자를 해주게 지원해 준다는 것이에요. 그런 거는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자동화하면서 서비스 증가되고 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죠. 당연히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니까 하겠죠.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다른 내용은 그렇게 없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부. 그리고 국회사는, 자, 시도지사는 물론, 여기는 국회산 시까지 나왔어요. 기타 시까지. 국회산 시.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그 다음 산업통상부 장관, 시도지사, 지방자치단체차, 그리고 기타죠. 물류 공동화, 그러니까 모든 관계기관의 단체장들은
어떤 사람이 물류 공동화를 추진하는 물류 기업이라든가 화주기업, 그러니까 물류 공동화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물류 관련 단체에서 예산을 범위해서, 그래서 물류 기업이라든가 화주기업이라든가 또 물류 관련 단체가 물류 공동화, 자, 물류 공동화를 추진하는 모든 물적 유통 기구에 대해서는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이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래서 이렇게 물류 공동화를 추진하는 그 단체나 기업이 있으면은 거기에게 무조건하고 뭐 대한민국 누구든지 어디든지 그렇게 하는 지역이 있다나 기관이 있거나 또는 단체가 있으면은 돈을 갖다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죠. 모두가 누구든지 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국회 단식. 그럼 여기도 똑같습니다. 여기는 화주 기업이, 자, 화주 기업이 물류 공동화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만약에 화주 기업이에요.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화주 기업인데 여기 나왔는데 물류 기업이라든가 여기 물류관 단체, 여기는 세 가지로 연결했지만 여기는 화주 기업 물류 공동화 추진하는 경우에는 물류 기업이나 또 물류관 단체 공동으로 추진하도록 이건 공동으로 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여기 세 군데에서 따로따로 하지 말고 공동으로 해라 이거예요. 권고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으로 추진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권고를 이해하는 경우는 사탕 주겠다. 그래서 말 잘 들으니까 같이 해. 너 혼자 하지 말고 이왕이면 쟤도 좀 잘 알고 쟤도 좀 잘 알고 쟤도 좀 잘하니까 같이 한번 해보렴. 그러면 뭔가 모르게 이건 사실 어찌 보면 면피용입니다. 이 정부가 해야 될 일을 갖다가 이런 단체에게 맡기는 것이에요. 그 대신 혜택을 주겠다. 정부에서.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요. 또는 시도지사가 국회 단시, 자, 물류 공동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물류 공동화를 갖다 확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범지역을 지정하는 시범사업을 선정. 그래서 지역을 시범으로 그 지역을 정하고 그 다음에 사업을 갖다가 선정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 그거 어려운 거 없죠. 이렇게 많이 글이 써있지만 뭡니까? 자, 국토교통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또는 산업통상부 장관, 그 지방자치단체 장은 갖다가 그 지역에 있는 어떤 단체들이 물류 공동화를 추진한다. 그렇게 했으면은 그 단체가 뭐예요? 물류 기업이라든가 화주 기업이라든가 물류관 단체가 물류 공동화를 한다 했을 때는 뭐 사탕 주겠다. 그 다음에 혼자 한다고 하면 혼자 하지 마. 같이 해봐. 권고할 수 있다. 그리고 똑같이 여기서 시범 사업이라든가 시범 지역을 지정해서 한번 할 수가 있다 이거죠. 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런 것은. 이건 모두 뭡니까? 여러분이 알 것은 여기서 할 건 뭐예요? 국회산시. 그러니까 모두 다 관계기관이 있죠. 그러니까 뭐 관련 기관이라고 보통 말하죠. 모두 다 관련되는 것을 관계기관이라고 보통 말하는데 그런 거. 자,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산업통상 장관은 물류급여 물류 자동화를. 여기는 뭐예요? 물류 공동화가 아니에요. 여기는 뭡니까? 자동화예요. 그래서 공동화가 아니기 때문에 뭐가 빠져요? 시가 빠져요. 그래서 국회산이에요. 이건 국회산은 물류기업의 물류 자동화입니다. 물류 자동화를 위해서, 자, 물류시설 장비라든가 확충 교체하는 경우는 필요한 자금, 그러니까 돈을 지원해 주겠다 이거예요. 왜? 자동화를 위한다는 거, 물류 공동화를 위한다는 거. 뭡니까? 이건 국가적인 측면에서 필요한 것이에요. 자동화라든가 공동화는 모두 국가적인 측면에 필요한데 공동화는 뭡니까? 지방자치단체 시도도 필요하니까 그 시도 지방자치단체 장도 포함되지만 여기 뭐 자동화는 쉽게 말하면 뭡니까? 그 필요한 기업이 따로 있을 것이에요. 물류 자동화를 이미 설정한 기업도 있지만 필요한 기업이 따로 있으니까 이건 누가? 정부에서 보통 이제 하겠다는 것이죠. 정부에서. 자, 지방자치단체보다는 국회산 산업통상 장관은 이거죠.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협의하여 그리고 국회산끼리 서로 협의합니다. 시도지사는 공복을 방지해서 미리 해당 조치와 관련하여 국토해양물류 상관 또는 산업통상부 장관과 협의하고 그 내용을 지역물류 기본. 자, 뭐 할 때는 여기 지역물류 기본계획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시도지사가 당연히 나오겠죠. 지역물류. 그 다음에 지역물류 시행계획에서 반영한다. 이건 지역물류하고 관련되어 있으면요. 무조건하고 이건 물류 공동화든지 자동화든지 지역에 그 지역과 관련되어 있으면 당연히 지방자치단체 장, 시도지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당연히 시도지사가 나와야 됩니다. 만약 지역물류가 포함되지 않으면요. 시도지사가 안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여러분이 보시면 되고, 그래서 그런 의미를 좀 잘 좀 봐두시면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렇게 하고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서 볼게요. 그 다음에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운영자의 지정. 이미 여러분은요, 그 다음 페이지 어딥니까? 1088페이지. 1088페이지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운영자 임 지정. 여기 아까 나왔었죠. 국가물류정보통합센터 운영자. 이런 거 같은 거 지정할 때 지정 절차는 어떻게 하느냐. 자, 보시면은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가물류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자, 국토교통부 장관만 하죠. 그래서 국가물류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합니다. 구축하고, 자, 물류 정보를 가공, 축적, 제공해서, 자, 정보예요. 왜 정보가 필요한다고 그랬죠?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정보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물류 관련 사업에서 다양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상당히 나름대로 중요하겠죠. 그리고 물류 정보를 갖다가 가공시키고 축적 제공하기 위한 통합정보 체계를 갖다가 갖추기 위하여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건 뭐 국토교통부 장관은 뭡니까?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건 갖다가 그냥 어떤 민관기관이라기보다는 약간 준공공성 같은 기관이겠죠. 자, 국토교통부장 법에 따라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운영하는 자,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운영자겠죠. 전부라든가 일부를 운영하는 자를 지정하려는 경우, 그러니까 그 사람을,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어찌 보면은 이건 큰 혜택입니다. 이거 만약 민간에게 갖다 주면요, 아마 정치적인 사건으로 변질될 수 있어요. 굉장히 큰 혜택이죠. 지정하는 경우에는 물류시설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신청법을 정하여 30일, 이미 아까 물류시설 분과위원회 나왔었죠. 거기 심의를 거쳐서 신청 방법 등을 정하여 30일 이상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공고해야 됩니다. 공고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의가 있으면 신청을 하세요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어떤 좀 하자의 사항이 있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갖다가 이제 수렴하는 그런 단계를 거치는 것이에요. 이런 내용이 바로 지정 절차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30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이를 공고한다. 충분하게 알려주는 것이죠. 어쨌든 그런 내용을 갖다가 이제 지정이 됐다는 걸 알려주는 것이죠. 자, 여기에 나오는 운영자로 지정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자,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니까 이걸 누가 운영하는 얘기죠. 당연히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아까 지금 설명드렸지만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정부 자체에서 국토교통부 그 산하에서도 할 수 있고 부처에서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일종의 준공공성이 있다고 그랬죠. 자, 물류관리협회가 있습니다. 물류관리협회는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어요. 통합물류협회도 있고, 그 다음에 뭐 SCM협회라든가 뭐 다양하게 물류관리협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 한다고 했을 때 뭐 하라고 하겠죠. 근데 사실 이 중앙행정기관이라든가 이런 협회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은 잘해야 됩니다. 잘. 자,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도 이걸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건 알아두셔야 돼요, 여러분. 정부 출연기관 등을 설립 운영하는 법률 또는 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 연구대 설립 운영에 관한 정부 출연 연구기관. 자, 이런 걸로 알아두세요, 이런 거. 한국토지주택공사라든가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라든가 자본금 2억 원 이상 업무 능력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같은 상법상의 주식회사. 자, 이거는 상법상의 주식회사가 뭡니까? 상법상 주식회사는 이건 주주들에 의해서 하는 것이에요, 주식회사. 이게 주식회사잖아요, 주식회사.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회사는요, 4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회사가 4가지 있는데 어떤 식으로 있냐면은,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요, 한명회사가 있어요, 한명회사. 합자회사가 있습니다, 합자회사가. 그 다음에 주식회사, 유한회사가 있어요, 유한회사. 자, 회사의 종류는 이렇게 4가지가 있어요. 4가지인데 이건 뭘로서 구성이 되느냐면, 여기서 우리가 주식회사 나왔는데 이 주식회사 구성은요, 뭘로서? 주식으로 구성이 돼요. 주주. 그리고 구성유는 주주예요, 주주. 그리고 주주고 이거는 갖다 유한책임이에요, 유한책임. 책임의 한도가 있다는 거예요, 유한. 유한책임. 자, 근데 유한회사는 누가냐면 사원이에요, 사원. 사원이고 역시나 여기도 유한책임 사원을 치죠, 유한책임.
그리고 여러분 주주라는 것은 뭔지 아시겠죠? 내가 뭐 삼성전자 주식을 갖다가 뭐 10주 가지고 있다. 그 삼성전자 주주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10주 해봤자 뭐 몇십억 주 발행된 것을 10주는 뭐 조족지혈도 안 되겠지만은 세바라 피도 안 돼요. 그거는 그냥 먼지예요, 먼지. 10주라면. 어쨌든 유한책임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그 대주주라고 하더라도 그래 삼성전자의 그 대주주 이재용 씨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책임만 지는 것이에요. 왜? 그래서 주식회사는 항상 유한책임 지는 것이죠. 한 명에서는 뭐냐? 이거 무한책임이에요. 무한책임. 책임이 한도가 없어요. 무한책임이에요. 역시나 여기 또 뭐냐? 사원이에요. 사원. 사원이 이 책임지고 무한책임 사원을 구성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무한책임 모두. 모두 무한책임 사던 거죠. 이거는 갖다가 유한책임과 무한책임을 같이 나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유한책임을 지는 사원하고 무한책임을 지는 사원하고 나눠져 있어요. 이게 바로 상법상의 회사예요. 이 상법은요, 기본적으로 제 1편, 총칙 2편의 기본적인 내용, 그 다음 상법의 회사편이 나와 있습니다. 그 회사편을 보시면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상법상의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총회가 가장 강력한 게 뭐냐면은 주주총회예요. 그래서 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사항과 일반 의결사항인데 그 특별결의사항은 발행주식 총수 3분의 2 이상 참석해가지고 의결권을 보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일반 결의사항은 과반수가 참석해서 과반수 의결로 결정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사회, 그 다음에 그래서 주주총회는 3대 기관이 뭐냐? 대표이사, 그 다음에 이사회, 그 다음에 주주총회가 있어요. 주주총회. 근데 실제로 주주총회가 가장 강하죠. 특히 주주총회에서 가진 특별결의사항은요, 굉장히 그 회사의 뭐 대표권까지 제약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것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서 거기 운영자로 지정할 수 있는 자는 누구라고? 중앙행정기관, 물류관리협회, 한국토지주택공사, 정부출연연구기관, 그 다음에 주식회사, 상법상의 주식회사가 될 수 있다는 거. 상법상의 주식회사는 뭡니까? 주주로 구성되어 있고 유한책임을 지는 것이에요. 유한책임. 그래서 기본적인 회사는요, 이 4가지 회사가 있습니다. 4가지 회사. 우리나라의 거의 99.9%는 거의 주식회사로 구성되어 있어요.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유한회사, 유한양행 같은 거는 유한회사로 되어 있고, 뭐 한명회사, 합자회사는 사실은 우리가 있긴 있지만은 거의 갖다가 뭐 크게 여러분한테 알 필요가 없는 회사들입니다. 사실은. 자, 이런 게 바로 뭐다? 운영자로 지정할 수 있는 자라는 걸로 알아주면 되고요. 자, 시설 장비 요건이 있습니다. 시설 장비. 시설 장비가 뭐가 있냐면은 시설 장비 보시면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자, 국가물류. 보통 이제 저 같은 게 옛날에 국물정이라 했어요. 국물정. 이해하기 쉬워가지고 국물정이라 했는데 좀 여러분들 갖다가 이거 하기에 좀 자, 아무렇게나 여러분이 알아서 하면 됩니다. 국물센터를 갖다가 국물센터 또는 국물정을 갖다가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보시설 장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마찬가지예요. 국물정. 자, 국물정의 정보시스템 관리 및 복제, 그 다음 관리라든가 복제, 저장, 이런 시설 장비. 이런 것을 갖다가 그래서 운영하기 위한 시설 장비가 필요하고 관리하고 복제하고 저장하는 시설 장비가 필요하잖아요. 이런 걸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 어쨌든 국물정에 운영하기 위한 어떤 장비가 있을 것이고 관리하고 복제하고 저장할 수 있는 장비가 있을 것이고 그런 시설 장비.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건 뭡니까? 시설 장비 요건이 무엇이 필요하냐 이거죠. 자, 그 다음에 단위 물류 정보망 및 외국의 물류 정보망, 정보 연계에 필요한 사항. 그래서 여기는 정보 연계라고 나왔죠. 그래서 필요한 것은 딱 정해져 있어. 운영하기 위한 것이 뭐냐? 관리하고 복제하고 저장하기 쉬운 것이 뭐냐? 정보 연계를 필요한 것이 뭐냐? 그 다음에 물류 정보 및 이와 관련 전자물의 송신, 수신, 중개 및 보관. 자, 송신하고 수신하고 송신은 보내는 것이죠. 수신은 받는 것이죠. 중개하죠. 보관. 이런 것은 뭐가 필요하냐? 그 다음에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에 보관된 물류정보, 전자문서, 송신, 수신의 일자, 시각 및 그 다음에 이런 것 등을 갖다가 기록하고 관리하는 이런 시설 장비가 무엇이 있느냐 이런 것이에요. 자, 그런 걸로 좀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시설 장비 요건을 말한 것이고 이거는 갖다가 뭐 제가 써 있는 게 아니라 법에 있는 내용을 갖다가 여러분의 시험에 나와 있는 내용 위주로 해서 제가 올려놓은 것이니까 법조문의 내용 그대로 제가 올려놓은 것이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인력 요건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거기 책 페이지를 보시면요. 인력 요건 양가를 한번 1088페이지
나와 있어요. 자, 물류관리사 1명 이상이에요. 1명. 그러니까 최소 1명 이상 갖다 물류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이건 강제 규정입니다. 강제 규정. 반드시 있어야 돼요. 반드시. 자, 그 다음에 국가기술 자격받다는 정보통신기사 정보처리기사 또는 전자계통의 조직 응용기사 이상의 국가기술 자격이나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교통부장을 인정하는 고시한 사람 1명 이상. 그래서 정보통신기사라든가 정보처리기사예요. 이런 사람들 1명 이상을 갖다가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 보통 이런 사람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실제로 보면은 물류관리사보다는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많이 있어요. 왜? 아무래도 정보통신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자, 국가기술 자격배웠다는 정보통신기사 이런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격증이 아니라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여기는 뭡니까? 자격증이에요. 물류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그 다음에 정보통신기사라든가 정보처리기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여기는 갖다가 근무한 경력입니다.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 자, 이거는 물류정보 처리 보관 전송을 위한 표준 전자 문서 개발 또는 전자문서 송신 수신 및 중개 방식과 관련 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이에요. 그래서 3년 이상. 똑같아요. 3년 이상.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관련된 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겠죠. 그럼 관련된 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라든가 자격증 물류관리사와 정보통신기사, 정보처리기사 이런 자격증을 가진 사람. 물론 이제 이것 말고도 또 있습니다. 이건 말고도 또 있는데 그걸 보시면은요. 자, 여기 한번 보시면은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시스템 운영하고 통합정보센터가 제공하는 물류정보 이용자에 대한 상담이 가능한 전문요원. 그래서 그 상담이 가능한 전문요원이 이게 애매해요. 사실은. 왜냐면은 시스템 운영하고 물류정보 이용자에게 그 상담이 가능하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아까 이미 이 앞에서 나왔던 그런 사람들이 할 수가 있겠죠.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라든가 3년 이상 그 분야에서 근무한 사람들이 보통 이런 자격 상담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의 어떤 구체화된 용어가 아니지만 일단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걸로 알아주시면 됩니다. 사실 이게 조금 애매합니다. 사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조문이 조금 애매하지만은 뭐 그 조문이 애매하다고 해서 뭐 그건 사실 뭐 크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아니니까 이러면 알아주시면 되고. 자,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나와 있어요. 그 다음 페이지죠. 1089 페이지 보시면 어떻게 하면 물류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겠는가 따져보면은 일단은 종합물류기업의 인증. 자, 인증. 인증제도 중요하죠. 인증. 뭐 누구의 인증을 받았다. 이거 아주 중요하잖아요. 내가 그 분야에서 그 사람의 인증을 받았다. 또는 그 기관의 인증을 받았다는 것은 나는 이제 그 분야의 왕이에요. 즉 전문가라 이거죠. 그리고 인증 절차가 있는데 이 인증 절차가 사실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은 좀 속된 말이지만은 약간 돈 주고도 인증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인증 절차라는 것은 인증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인증을 해줘야만이 그게 효율성이 높은 것이지 그렇지 않는 사람에게 인증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시면 물류 사업을 갖다가 종합적 복합적으로 영위하는 자는 자 물류 사업을 종합적이고 복합적 그리고 종합적이다. 그다음 복합적으로 영위하는 자는 자신이 영위하는 물류 사업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자, 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주무부 장관이에요. 그래 여기는 쉽게 누구겠어요? 당연히 국토교통부 장관이겠죠. 그리고 이런 장관은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우리가 조금 많이 바뀌게 돼요. 건설교통부 예전에는 건설교통부 장관이었죠. 박근혜 시대 때는.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 시대는 국토교통부 장관을 바꿨고 그래서 정권마다 다 바뀌기 때문에 이름 자체가 좀 많이 바뀌어집니다. 근데 내용은 틀림이 없어요. 내용은 다른 게 없습니다. 단지 그 부처의 장관의 이름만 바뀔 뿐이에요. 자, 이로부터 종합물류인증기업을 인정받을 수 있다. 자, 종합물류기업으로 인증을 받는 자는 물류사업을 종류별로 1개 이상씩 영위해야 돼요. 그리고 주무부 장관이 공동으로 정하는 부령으로 즉 시행규칙이죠. 시행규칙.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에 맞을 것을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은 일단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에도 해당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인증을 받으려면 뭔가는 모르게 그 자격 요건에 충족을 해야 됩니다.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종합물류인증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물류기업 인증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이건
운영위원회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인증에 대한 어떤 의사결정을 한다 이거죠. 그리고 인증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토건설부 장관. 야, 아니죠. 예전 박근혜 시대가 나왔네요. 그리고 여기는 국토교통부예요. 국토교통부 장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위원회를 만든다. 자, 법의 조문이요 안 바뀐 것도 간혹 있어요, 사실은. 근데 어쨌든 이거 기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 산업통상부. 자, 이거는 국해산이 아니죠. 국산. 해가 빠졌어요. 자, 해양수산부 장관이 빠졌어요. 그래서 종합물류 인증기업의 운영위원회는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산업통상부 장관이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이게 있어요. 이거 있어요. 그리고 왜냐면은 이 사실 국토교통부하고요. 거기 산업통상부에는 물류를 갖다 따로 관련되어 있고, 그래서 국토교통부에 유통산업에 관련한 부처가 있고요. 그다음 산업통상부에서 물류를 관련한 부처가 있습니다. 사실 내용은 딱 보면 똑같아요. 사실은요. 실제로 업무하는 내용은 크게 차이가 없어요. 단지 시각적으로 국토교통부적인 측면에서 보느냐 아니면 산업통상부적인 측면에서 보느냐 해가지고 거기 부서도 뭐 산업통상부 유통물류과가 있어요. 유통물류과. 그 부처가 유통물류과예요. 유통물류과. 그 과장도 제가 잘 아는데 어쨌든 거기 이 과가 있습니다. 과가. 자, 인증센터라면 뭐냐면요. 인증센터. 이제 인증을 받은 거죠. 인증센터는 국토건설교통부 장관. 국토교통이에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종합물류 기업 인증심사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지정 운영하는 인증 업무 대행기관을 보통 말해요. 그래서 인증센터라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종합물류 기업 인증심사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지정 운영하는 인증 업무를 대행기관을 말한다. 인증 업무 대행기관을 갖다가 뭐라고? 인증센터를 하는 것이에요. 자, 국토교통부 장관, 산업통상부 장관. 자, 국사이죠. 국토교통부 장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인증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동으로 종합물류기업 인증운영위원회에 인증위원회죠. 설치 운영한다. 그럼 같이 운영한다. 그럼 한마디로 말하면 뭐니까 종합물류 인증운영위원회를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산업통상부 장관이 공동으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왜냐하면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종합물류인증위원회는 정보를 관리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오로지 물류산업만 거기에 포함된 게 아니라 유통산업도 당연히 거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자, 인증종합물류기업에 대한 점검이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은 여러분 거기에서 일단 1089페이지에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거기 나와 있는 내용을 쭉 보시면은 자, 이 양거리 2번이에요. 양거리 1번 받고 주무부 장관은 종합물류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 인증종합물류기업과 법의 요건을 유지하는 에 대해서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2년마다 정기를 점검합니다. 자, 보통 2년마다 보통 기간이 많이 정기를 점검하는 것은요. 기간이 보통 2년이 많이 나옵니다. 2년. 그래서 주무부 장관 뭡니까? 국산이죠. 국산.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산업통상부 장관은 그래서 주무부 장관은 종합물류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 이건 법의 요건을 유지하는지에 대해서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2년마다 한 번씩 조사를 해야 돼요. 자, 주무부 장관. 자, 국산은 인증 중화물류 기업이 법 제38조 2항 각호 요건을 유지하지 못한다. 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상을 요건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했을 때는 판단하는 경우는 공동불령, 그러니까 국토교통부령하고 자, 산업통상부령, 그러니까 두 개의 부처의 시행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 점검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2년마다 점검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안 하고, 왜냐면 여기서 요건을 유지 못한다고 이렇게 딱 요건을 정해놨는데 이런 요건을 유지 못한다고 판단이 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2년마다 정기적으로 하면 이게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따로 뭐 그냥 상식적으로 점검하든지 아니면 6개월마다 한 번씩 하든지 이렇게 바로 별도의 점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을 갖다 꼭 거기에 나오는 2년마다 하는 게 아니라 별도의 점검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주무부 장관은 즉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산업통상부 장관은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40조에 따른 종합물류
기업 인증센터, 인증센터를 하여금 제1항 및 2항에 따른 점검을 갖다가 할 수 있다. 요 사항과 요 사항, 그래서 정기적으로 점검할 사항과 그 다음에 별도 점검을 할 수 있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기 검증하고 별도 점검, 이건 특수한 상황이죠. 이런 말을 좀 저기 할 때, 제대로 못하고 있거나 할 때는 이런 점검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 내용으로 좀 여러분이 봐주시면 되고요. 자, 다음으로 한번 해서 넘어갈게요. 종합물류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 그래 인증 종합물류기업은 종합물류기업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럼 인증마크를 사용하면 무슨 혜택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이제 쉽게 말하면 어떤 조사라든가 검사 같은 것들요, 종합물류 인증기업을 받았다면 그건 통과시킵니다. 그렇지 않은 기업이 있으면 다시 조사를 하는데 어쨌든 그런 것이 있어요. 그리고 다만 전략적 제휴를 통해서 인증을 받은 종합물류기업이 인증마크를 이용할 경우 전략적 제휴한 인증임을 알 수 있는 표시를 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증 종합물류기업은 원래는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전략적 제휴,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특별한 어떤 환경이라든가 이런 통해서 인증을 받은 경우가 있어요. 이런 물류기업이 인증마크를 이용할 때는 내가 이런 이유로 인해 가지고 인증을 갖다가 받았다. 특혜 받은 어떤 뭔가는 특혜라고 하면 애매하지만은 일반적인 절차에서 받은 게 아니라 그 분야에서 뭔가를 공헌해 가지고 정부에서 인정을 해준다. 인정해줘 가지고 내가 이게 받은 것이지 정기적인 경로로 받은 게 아니라 특혜를 받아가지고 내가 인증을 받았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략적 제휴라고 보통 그런 걸 말해요. 이런 건 인증을 알 수 있는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의 표시를 안 하죠. 사실은 굳이 갖다가 할 이유도 없고 안 한다고 해서 이걸 검사도 하지 않습니다.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바로 거기에 나와 있는 다음 페이지죠. 자, 그 1089 페이지 3번에 여기서 양가 3번이죠. 인증 종합 물류기업의 대상 사업이 있죠. 이 대상 사업이에요. 그럼 어떤 인증 종합 물류기업은 어떤 혜택이 있고 어떤 사업을 보통 벌이냐면은 해외 시장을 개척할 수가 있습니다. 무역을 말하는 것이죠. 물류 시설을 확충할 수 있어요. 환경 친화적, 녹색 물류죠. 물류 활동할 수 있고 첨단 물류 기술을 개발이라든가 적용할 수 있고 물류 정보화 표준화 또는 공동화할 수 있고 유통산업 발전법에 따른 집배송 시설 및 공동 집배송 센터를 갖다가 설치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철도산업 발전 기본법에 따른 철도 시설 중 물류 시설 및 그 다음에 그 부대 시설을 역시 똑같이 설치 운영할 수가 있고요. 항공법에 따른 공항 시설 중 공항구역 안에 있는 화물의 운송을 위한, 그러니까 공항 인천공항이라든가 김포공항에 있는 거기 공항구역 안에 있는 화물의 운송을 갖다가 위한 시설과 그 부대 시설 지원 시설을 갖다가 설치 운영할 수가 있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인증을 받은 기업이 이런 걸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인증을 받지 않은 기업은 이런 걸 할 수 없는데 거의 갖다가 모든 물류 산업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건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고,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인증을 받아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누구든지 인증을 사실 받으려고 노력을 하겠죠. 근데 그게 정확하게 근거에 맞게 인증이 주어지면 괜찮은데 간혹 가다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럼 종합물류기업 인증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되니까. 그럼 주무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과 산업통상부 장관은 인증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 인증은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 공동으로,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산업통상부 장관 공동으로 종합물류기업 인증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인증운영위는 위원장 한 사람을 포함해서 14사람, 이걸 포함해서 총 14사람이요. 14사람 이내의 위원회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인증위원회 중에서 호선으로 정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자, 우리가 보통 어떤 국가물류 인증위원회 하면 누가 장입니까? 그 부처의 장관이 보통 이렇게 위원장을 하죠. 근데 여기는 왜 여기서 위원장 인증위원회에서 호선합니까?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다른 게 아니라 여기는 두 부처가 있기 때문에 두 부처. 산업통상부하고 국토교통부가 하니까 이건 사실 여러분께서 같은 두 부처가 이렇게 합치면은요, 아무래도 사람이다 보니까 알력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 부처에서 위원장을 하면은 다른 부처는 뭡니까?
위원장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알게 모르게 그 부처의 위상이 높아지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갖다가 누가 이렇게 호선하게 됐습니다. 위원회에서. 그래서 이 위원들은요, 기본적으로 이제 민간, 여기 나와 있는 그 사람 나오는데, 일단 임기는 1년으로 정한다는 걸 일단 알아두시고요. 임기. 호선. 이게 위원들끼리 호선이라는 건 뭐냐면 상호, 저 사람이 나는, 우리가 이제 반장 뽑을 때, 저기요, 얘가 반장했으면 좋겠어요. 거기 반원들끼리 호선을 통해서 반장을 선출하잖아요. 그거 마찬가지예요. 그 구성원들 중에서 위원장을 선출하니까 서로가 호선을 정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한다는 거. 1년. 자, 인정위원회 위원은요, 물류 업무 담당 공무원 각 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대학에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공무원을 갖다 많이 넣지는 않아요. 아무래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대학에서 물류 관련 과목 강의는 조교수 이상. 조교수 이상인 자, 물류 관련 연구에서 연구위원급 이상인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대학에서 교수라고 하면은요, 누구부터 보통 교수라고 합니까? 전임 강사 이상은 교수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정식적으로 정교수가 되기 위해서는요, 전임 강사부터 15년, 20년 걸려야 정교수가 됩니다. 여러분 쉽게 뭐 젊은 사람이 갑자기 그 대학에 무슨 교수라고 나오는데 그 교수 타이틀은 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전임 강사, 전임 강사에서 조교수, 조교수에서 부교수, 부교수에서 정교수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전임 강사 한 4, 5년, 7, 8년까지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 다음에 조교수, 조교수 최소 5년, 그 다음에 부교수 4, 5년, 그 다음에 정교수 가는 것이니까 거의 20년 걸쳐야 정교수가 되는 것이에요, 사실은.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은 일반적인 내용에서 제가 봤을 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교수 이상인 자, 물류 관련 연구기관에서 연구위원급 이상인 자, 기업에서 10년 이상 물류 분야에 근무한 부서장 이상인 자, 물류 관련 단체에서 임원급 이상인 자, 동등 이상의 자기 있다고 주무장관이 공동으로 인정하는 자, 뭐 다양하게 많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뭡니까? 이 사람들은 물류 분야에서 그냥 쉽게 말하면 뭐예요? 힘께 하나 쓰는 사람들. 그 물류 분야에서 좀 물어보면은 버벅버벅거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물론 그렇지는 않아요. 실제로 물류 분야에서 20년 근무했다는 사람도 실제로 대화를 나눠보다 보면은 무슨 저 사람이 20년이 근무했어. 뭐 엉뚱한 데서 20년 했나? 회사에서 그랬나? 그런 생각밖에 안 드는 사람도 의리 많죠. 자, 유치원 10인 이내의 자가 된다는 거. 임기는 3년. 그래도 인정위원회 임기는 3년이에요. 단지 위원장은 뭡니까? 위원장의 1년은 1년이지만은 임기위원은 3년이니까 어떻게 보면 그 임기 동안에 3명 중에서 3명이 위원장이 될 수가 있는 것이 호선이니까. 자, 그래서 그렇게 된다는 거 알아두면 되고. 왜냐면은 이게 인증을 하면은요, 인증이 굉장히 쉽게 말하면 이득이 굉장히 이익에 굉장히 많이 추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노비도 사실 할 수가 있어요. 어찌 보면은.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 상대로 해서 인증을 받으려는 기업이 노비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뭐 전혀 안 한다고 할 수가 없어요. 사실 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그런 것은 사실 옛날에는 비일비재했었죠. 뭐 지금도 그게 많이 없어지지는 않았다고 저는 봅니다. 자, 인증서와 인증마크가 있어요. 인증서, 인증마크. 인증서, 인증마크. 그래서 이 주무부 장관은요, 인증종합물류기업에 인증서를 교부합니다. 그리고 인증을 갖다 놨다 표시, 인증마크를 갖다 거기 이제 약간 그 A4 용지처럼 드는 인증서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그 밑에다가 이제 뭐 2개의 장관명으로 땅 지켜지죠. 그래서 그것다 인증마크를 제정해서 종합물류기업을 임을 갖다 나타내.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인증종합물류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인증마크 도안 및 표시 방법 등에 대해서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주무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합니다. 그래서 마크가 따로 있습니다. 그 마크를 갖다 찍어서 보내는 것이에요. 자, 인증종합물류기업이 아닌 자의 거짓의 인증마크. 그러니까 이거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자기가 받았다고 그냥 뻥을 치는 것이에요. 뻥을 쳐가지고 뭐 용역이라든가 정보에 대한 수주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아닌 자는 거짓의 인증마크를 제작, 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인증종합물류기업을 사칭해서는 안 해도 되죠. 이건 범죄입니다. 그렇죠? 범죄예요. 자, 인증종합물류기업은 종합물류기업의 인증을 취소된 경우에는 인증서를 반납해야 돼요. 그리고 인증마크의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 그래서 반납하고 인증서는요. 인증서를 반납하고 인증마크의 사용을 중지한다. 그래서 보통 인증서를 반납 안 해요. 그냥 정부에서 쟤는 갖다가 아니다. 그렇게 해버리지. 인증서를 나는 취소했는데 내가 예, 죄송해요. 갖다 줍니까? 안 갖다 주죠. 원래는 이제 반납해야 되는데 그냥 취소를 해버립니다. 자, 일단 여기 인증서, 인증마크 같은 것은 어쨌든 간에 이런 것은 사실 돈적인 개념하고 상당히 관련이 많이 있어요.
자, 인증 종합물류기업의 인증 취소가 나왔습니다. 자, 주무부 장관의 인증 종합물류기업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자, 거짓이에요. 자, 인증을 받을 때 거짓말을 했고 그 밖에 부정한 방법, 뭐 거짓말 이외에 다른 부정한 방법이 있겠죠. 그런 방법으로 인증을 받았어요. 그걸 나중에 알았어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한다. 왜냐면은 인증할 때는요, 뭘로서 거기 서류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몰라요. 근데 서류 내용이 거기에 인증받는 기업에 부합되면은요, 인증을 무조건 내줘요. 근데 그걸 갖다 나중에 조사하다 보니까, 사후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거 잘못된 거죠. 아니면 다른 사람이, 다른 기업이, 저 기업이 인증받았다면 다른 기업이 투서를 넣습니다. 투서를 넣어가지고, 저 기업은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인증을 자기가 안 되는데 왜 인증을 줬느냐. 그럼 한번 조사해보겠죠, 공무원이. 그러니까 진짜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 취소합니다. 취소를 무조건 해야 돼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이건 취소해야 한다. 해야 한다. 취소를 무조건 해야 돼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취소. 자, 점검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거부한 경우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영업을 하거나 인증을 대여한 때는 그 인증을 취소한다는 거.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상호를 사용하고 영업을 하게 하거나 인증을 대여한다. 말도 안 되죠. 인증을 대여한 때 그 인증을 취소한다는 거. 자, 인증 종합물류기업은 물류기업의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인증서를 반납하고 사유 중지하는데, 반납은 해야 되는데 사실 반납 대부분 안 한다고 그랬죠. 인증 취소 기업은. 저도 이런 기업 하나 아는데 어쨌든 그 사장님이 옛날 공무원이었던 분인데 어찌어찌 해가지고 이제 된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공무원이라는 사람은 사실 취직하면요, 사업적인 마인드가 좀 부족하니까 공무원적인 마인드만 가지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하니까 아이 화가 나, 무슨 갖다 줘, 찢어버려, 이렇게 하고 언급하는데, 자, 일단은 뭐 물류정책기금판의 인증의 특징이 있습니다. 인증 특징은 다른 게 아니라 이제 물류 관련 단체도 종합물류인증센터로 지정될 수 있다. 자, 당연하죠. 물류 관련 협회 있잖아요. 그런 게 또 종합물류기업의 인증센터로 지정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굉장히 웬만한 협회는요, 뭐 정부에서 거의 갖다가 이제 지원해주지 않는 협회 같은 경우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지원하는 그 기관단체로 등록이 돼야 되는데, 그 기관단체 아무나 등록된 거 아니에요. 왜? 정부에서 그런 기관단체하고 협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단체는 굉장히 큽니다. 사실 뭐 무역협회라든가 뭐 대한상공회의소라든가 뭐 이렇게 뭐 중소기업 중앙이라든가 이런 단체를 갖다 정부에서 키우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런 단체하고는 하는데, 뭐 갑자기 사람 조그만 몇 명이서 협회 만들어 가지고 우리 정부에서 우리하고 같이 협상 창구자. 니들 누군데? 니들 누구니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자, 종합물류기업 인증센터에 대한 지도 감독권은 국토교통부 장관 이렇게 갖는다는 거 나와 있네요. 뭐 일단은 이런 거. 그러니까 보통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 사실 이거 합니다. 왜?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물류에 대한 내용 배우잖아요. 그럼 산업통상부 장관은 어떤 여기에서 물류정책적인 측면에서 나온 게 한계가 있어요. 자, 그래서 유통산업발전부에서는 산업통상부 장관이 대부분 나오지만은 여기 물류정책기본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온다는 거 알아주면 되고, 화물 운송업만을 세계 영위하는 자는요, 종합물류기업으로 인증을 받을 수가 없다. 자, 화물 운송업만을 세계를 영위하는 자는 종합물류기업으로 인증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운송업만 하기 때문에, 운송업. 다른 업은 안 하잖아요. 오로지 운송업만을 하기 때문에 종합물류기업으로 인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국가는 인증 종합물류기업이 물류시설을 확충하는 경우에는 뭐 당연히 사탕 줘야죠. 왜? 말 잘 들으니까. 그래서 국가는 인증 종합물류기업이 물류시설을 확충하는 경우에는 다른 물류기업에 우선해서 뭐 너 잘하네, 토유자금 일부를 융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짜로 주는 건 아니고 저리로 융자를 알선해 줍니다. 알선. 자, 그게 이제 법에서 나와 있고, 그래서 이제 보통 은행에서도 이게 내가 이런 단체인데 융자 받으러 왔습니다 하면 그거 법적인 조문에서 한번 검토해 봐요. 인증 종합 물류기업에 대해서는 유통산업발전부가 물류시설의 우선 입주 대상자보다 우선하여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을 입주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복합물류터미널은 어디에서? 유통산업발전부에서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복합물류터미널에 입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인증 종합물류기업은 복합물류터미널에 우선해서 입주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보시면 되고요. 자,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이외에도 인증기업 뭐 이런 특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실은 어떤 특징이라기보다는 특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실은. 근데 뭐 인증을 하면 그만큼 말을 잘 들었으니까 정부에서는요, 사탕을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물류사업을 종합적 복합적으로 영위하는 자는
자신이 영위하는 물류사업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 주무장관이죠. 부터 종합물류인정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 이 말씀드렸고, 자 종합물류기업으로 인정을 받은 자는 물류사업을 종류별로 1개 이상씩 영할 것이다. 3개를 운송사업만 3개만 안 되죠. 그래서 종류별로 1개 이상씩, 그러니까 2개 하면 돼요. 그래서 주무장의 공동으로 정하는 부령으로 정하는 인증 기준에 맞을 것을 유조한다. 그래서 3개만을 뭐 아까 운송기업을 갖다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종합물류 기업 인증센터로 하여금 종합물류기업 인증 요건의 충족을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자, 인증센터로 하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종합물류기업의 인증심사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정 운영하는 인증 업무 대행기관을 만든다. 그래서 인증센터라는 것은 이 인증센터를 하면, 그래서 인증센터에서 이런 걸 갖다가 하여금 충족 여부를 심사하게 할 수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점점 사회가 복잡할수록 그 기관에서 부수적으로 나오는 기관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부수적으로 나오는 기관이 쉽게 말하면 퇴직 공무원들의 보신 자리냐, 아니면은 말 그대로 정말 산업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있는 자리냐, 그거는 따져봐야 돼요, 사실은. 자, 주무장관은 인증 물류기업의 담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경우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그 취소할 수 있는데, 그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취소할 수 있는 거 바로 그 밑에 나와 있는 것이에요. 그 책의 페이지. 하지만 거짓이나 부정, 취소할 수 있는 것은 무조건 하고 강제적인 규정이죠. 그렇지만 하지만은 거짓이나 부정한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는 취소해야 한다. 할 수 있다는 개념이에요. 이건 하야 안 돼요. 이건 무조건 절대적인 개념이죠. 절대적인 거. 이건 어쩌면 뭡니까? 선택적이에요. 선택적. 할 수 있다는 것이, 할 수 있다. 안 해도 되는 것이고, 경고를 줄 수도 있습니다. 경고를 줄 수 있지만 일단 이거는 무조건 하고 부정한 방법이라면, 무조건 부정한 방법을 했다면 거짓이나 이 사기잖아요. 부정한 방법으로 만약 인증을 받았다면 무조건 하고 얘는 취소를 시켜줘야 된다는 거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가 여러분하고 오늘의 저의 만남 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소중한 시간이 되었기를 기원하면서 다음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바탕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이 했어요.